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코리아TV의 윤장석. 윤성훈입니다. 네, 오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해 직장을 그죠? 네. 그래갖고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로망으로 생각을 해보는. 실제로 공기업 준비하는, 특히 또 사무행정 쪽에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를 준비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이 안 뽑으니까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건데, 실제로 2020년에 공공기관의 그 채용 계획 발표된 걸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올해 135명 정도 채용한다고 하고 1년에 2번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보통 채용을 하는데, 보통은 한 3, 4월쯤에 아마 시작을 했었을 텐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좀 그죠. 지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초에 지금 이제 채용이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한 7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절반 정도를 이번에 이제 뽑고, 이제 하반기가 보통 뭐 9월이나 10월쯤에 될 텐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니까, 지금처럼 상반기 약간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자소서도 기본 자소서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제 채용 자격이 아무래도 공항공사라는 그 특수한 업종이다 보니까는 채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을 보고 채용 전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채용 자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학을 기반으로 해서 채용 자격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정 같은 데는 만점이 850인데, 여기는 채용 자격이 800점이 넘어야 돼요. 그죠? 일단은 뭐 어차피 어학력 이거 필수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 들여다보면은 어학 점수로 점수를 환산을 해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을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만점 기준으로,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된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인 토익은 점수를 만들어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오픽하고 토스가 환산으로 적용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토익, 탭스, 그 다음에 실제로 토플만, 실제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어학 점수가 되고, 오픽하고 토스는 나중에 가산점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산점의 영역을 해서 오픽하고 토스 점수도 굉장히 높아야 되긴 하는데, 그래야지 가산점을 많이 받으니까. 토익 기준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 기준 7급이 1%인가 주고. 뭐, 그래요. 그래갖고. 8급이 2% 주고. IH보다는 오픽도 AL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구조가 돼서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외국인들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런 업무를 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외국어가 제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딱 그 지원 자격에 맞는 영어 점수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경쟁력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채용의 허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 100점을 받으려면 토익 990점. 거기다가 가산점을 더 더해줘야지 실제로 서류 통과의 확률. 물론 서류 채용 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르겠지만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활성화된 2018년부터 보면 공기업들의 서류 전형에서 서류 전형이라고 표현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원서 접수라고 표현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보통 이제 적법 판정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인국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서류 전형에서 공고문 보시면 50배수를 뽑겠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무행정이. 그러니까 12명을 뽑겠다고 올해 요번 상반기 시험에서 얘기했으니까 50배수면 600명인 그죠. 거죠. 그래서 600명을 이제 그러니까 선발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작년 하반기에 얼마나 경쟁률이 됐었는지 이렇게 보면 거의 한 100대 1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경쟁인데 그래도 인원수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는 그죠. 그래갖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고, 사무가 50배수, 나머지는 다 30배수의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 여기를 지원해서 내가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정해진 어떤 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들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자소서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실제로 지난
최근 채용이 2019년 이제 하반기 채용인데 그때는 사무행정이 15명 뽑았습니다. 이거보다 좀 3명 더 많이 뽑았네요. 3명 많은 거예요, 15명이? 그래도 지금 12명인데. 그렇죠? 좀 많이 뽑아주지. 비율로 따지면 꽤 높은 겁니다. 그때 실제 응시하신 분이 1228명이세요. 근데 이제 50배수 똑같이 적용됐으니까 대략 한 686명 정도를 서류로 선발한 거니까 네네네. 서류 경쟁률은 한 3대1 정도는 되는 거죠. 2대1 조금 넘죠. 3대1 조금 안 되고. 근데 이제 이 정도 수준인데 실제로는 최종 경쟁률로 따졌을 때는 서류 낸 사람부터 봤을 때는 115대1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갖고 경쟁률이 뭐 3대1도 안 되네,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원할 때부터 우선 800점 이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학생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스펙이 높은 지원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몰려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데는 그런 부분에 치열한 경쟁들은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전형 과정 쭉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점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서류 전형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하실 때 지원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가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분명히 그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한국사 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3급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고 2급 이상서부터 가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한국사를 사전에 미리 꼭 따두셔야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 3% 가점 들어가거든요. 2급 이상에. 그러니까 1급 큰 거죠. 1급이 아니라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3점 들어가는 거죠. 뭐, 네, 그죠? 그렇죠. 3점인데 3점이면은 이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니까는 실제 공통적으로 한국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직렬별로 가점을 받는 자격증들이 또 별도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무직렬에서 가점을 받는 자격증과 그 다음에 뭐 다른 기타 직렬에서 가점을 받는 자격증들이 또 다르게 별도로 존재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가장 좋은 가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컴퓨터 활용 능력 다음에 따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도 이제 2급 이상이면 3%고 그다음에 1급 이상이면 5%의 가점이 있는데 무조건 1급 따야 되겠네. 네. 그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실 게 이게 주관하는 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것만 인정하는 그죠. 건데 그 공기업 중에 이제 제일 큰 메이저급 하면은 뭐 한전하고 철도공사도 나오잖아요. 한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그 대한상공회의소급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컴퓨터 활용 능력 그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그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세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한전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전은 뭐 한국사라던가 컴퓨터 활용 능력 그 다음에 저기 한국어 능력 시험 거기에다가 그 토익 스피킹까지 이렇게 가점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공통으로 들어가요. 직무에 따라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무행정 쪽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술직이라고 하는 그쪽 분야에서는 이제 뭐 기사 관련된 자격증들을 가점으로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상하게 전산에게는 3%밖에 안 주는데 전산 세무는 5%를 줘요. 이거 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세무도 중요한 생각하는 그죠. 그래갖고 전산 세무 가점이 조금 높다라는 것들. 그래갖고 인국공을 이번에 안 쓰더라도 다음번에 하반기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산에게 전산 세무에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면 전산 세무 자격증. 네. 사실 전산 세무가 따기 더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뭐 변호사나 회계사가 되시면 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하는데 굳이 지원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고 또 가점 영역이 뭐가 있냐면은 어학 말하기 점수가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토익 스피킹하고 오픽이 가점의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레벨 7, 그다음에 오픽은 IH 이상 받으면은 1점. 그다음에 실제로 레벨 8, 그다음에 오픽은 AL 받으면은 2점의 가점이 되니까는 뭐 영어나 모든 어학 부분은 다 다다익선이에요. 중국어, 일본어 해갖고 다 가점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잘 살펴보고 어학에 대해서 좀 월등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공기업 어디든 준비하실 때 그 NCS 기반의 필기 전형 제일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공기업 중에는 NCS 기반의 직업기초 능력만 평가하는 데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공까지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전공 시험을 보는 경우는 기술직들이 많았는데, 예. 사무행정은 보거나 안 보거나 뭐 반반 정도 되는데, 인국공 같은 경우는 사무행정도 보죠. 예, 그래갖고 보는데, 이 공기업 채용에서 잘 눈여겨보시면은, 이상하게 좀 인기가 많고 좋은 공기업은, 실제로
전공 시험의 비중이 한 50%까지 가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인기가 좀 덜한 데들은 전공 시험의 비중이 좀 떨어지고 NCS가 좀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여기 전공 시험은 뭐 과목 중에 태그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경영, 경제, 법학 뭐 이런 것들 거기다 행정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 태기를 해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시험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공공기관 지원할 때 각각의 이렇게 시험 범주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기반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사무직렬은 모르겠는데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딱 기사시험 수준 그렇죠. 이런 게 딱 명확한데 여기 사무직렬이 그 난이도나 이런 것들 밸런스 잡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 뭐 다른 공기업들 채용공고 보면 뭐 개론 수준 뭐 이렇게는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개론은 좀 어렵겠죠. 예, 그래갖고 좀 그런 것들이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NCS 인적성 같은 경우에 50%의 비중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게 저는 이 모듈형과 그 다음에 모듈형이 아닌 형태의 시험에서 사실 인국공처럼 한 6개의 직업기초 능력을 활용을 해서 시험을 운영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 모듈형으로 가기엔 좀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듈형 가려면은 의수문이라고 불리는 3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리에다가 좀 점수 배분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업무 속성이나 이런 거에서 모듈형보다는 모듈형이 아닐 가능성이 작년에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수문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의사소통, 수리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10가지 직업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즘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짧게 표현하는 거. 여기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이런 것들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돼서 그래서 필기 전형이 7월 25일 토요일 날 보는 걸로 일단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거의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당연히 준비 열심히 해오셨겠지만 조금 더 집중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기초 능력 시험하고 직무수행 능력 평가라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전공시험인데 50%, 50점 이렇게 100점 만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인성검사도 봅니다. 그래서 실제 필기 전형은 인성검사랑 직업기초 능력 시험 2교시,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전공 관련된 수업, 시험 이렇게 보는데 인성검사는 시험 점수는 반영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면접에 또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면접장 가면은 인성면접 자체할 때 인성검사 결과지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뭐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자기 인성검사에서 낮게 나온 그런 영역들 있잖아요. 뭐 배려심이든 이해심이든 아니면 조직 적응력이든 그런 걸로 낮게 나온 영역에 대한 질문이 공격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우리 윤성원 선생님이 의수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인국공 짧게 쓰면 안 돼. 인천국제공사 이상하네. 인천국제공사가 그 직업기초 능력으로는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해결 일단 기본 많은 기업들이 보는 3가지에다가 자원관리 능력하고 그다음에 정보 능력, 조직이해 능력 이렇게 3가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특히 뭐 자원관리 능력이라던가 정보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상에서는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주고 하는 거고 조직이해 능력도 실제로 경영 이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 체계 이해 능력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저는 모듈형을 뽑아내기가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근데 적은 영역을 보게 되면은 각각 영역별로 문제가 좀 더 많이 할당이 돼야 되는데 수리 영역에 문제가 많아지면서 모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경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이 그래서 7월 25일 날 일단 보고 발표는 뭐 7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필기가 만약에 합격이 되시면 면접으로 갈 텐데 이제 작년부터 좀 이슈가 됐던 AI 면접을 이제 요번에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기본적인 어떤 직무기술서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돼야 돼요. AI는 뭐 화법이나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하겠지만 그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서로 간의 대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 이런 것들을 해당 기업과 연계되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해당 기업과 연계가 잘 안 되는 단어들을 많이 활용하는지를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어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나 어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어떤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표현적으로 바꿔주시면은 AI 면접에서 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이제 전형 형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건 면접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서류 전형도 50배수 정도, 사무 기준으로 50배수 정도 통과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또 필기 전형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무행정 쪽으로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서류 합격
기준이 이제 30배수. 네. 근데 보통 한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최종 합격률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술 분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맞춰서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원자들 그동안의 성향을 보면은 스펙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지원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학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900점대의 토익 점수에다가 한 가지 정도의 어학이 더 추가돼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이제 가산점 자격증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 실제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의외로 배수가 높아갖고 면접 전형이나 이런 데도 2배수 이상이거든요, 여기는 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 자체가 그 필기가 종료되고 나서도 굉장히 치열한데 중요한 거는 면접 전형에서 AI도 보고 그 다음에 논술도 봐요, 여기는. 그래갖고 실제 그 기업 분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 기업이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 그런 것들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장에서도 적극 활용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연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활주로, 제4 활주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 공항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있고 AI, IoT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공항을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제3공항 패러다임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화물청사와 연계된 제4활주로나 그 다음에 스마트 공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 기사나 보도 자료를 다 이해를 하셔갖고 그 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제로 내부 정보들 확인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3활주로를 이번에 이제 또 증설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행정 담당자로서는 뭐 법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자원 수급이라던가 뭐 재무적인 구조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실 거고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관련돼서 활주로를 새롭게 만들 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이슈를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갖고 해당 직무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또 고민하시는 게 중요한 그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반적인 채용을 쭉 살펴봤는데 그죠? 사실은 뭐 신의 직장이라고도 불리고 악명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른 공기업에 대비해서 워낙 이제 스펙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펙을 딱 갖추신 지원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기업들을 훨씬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을 넓힐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기업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